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과 재생력을 빠른 시간 동안에 극대화하게 뽑아내 줄 수 있는 다른 제품이다. 메이크업 안 하고 메이크업 한 것 같은 피부, 프라이머 안 쓰고 프라이머를 쓴 것 같은 텍스처들. 겉부터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포젤란은 스킨 텍스처를 좋아지게 만든다는 그 포젤란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장비가 없어서 나 이거 포젤라를 쓰기 힘들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어려운 기회에 이렇게 모여 주셔서 감사한데, 사실 제가 포젤란을 처음에 이제 개발하고자 했을 때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개발을 했는데, 선생님들께서 직접 사용을 해 보시니까 뭐 기존에 많이 알려진 뭐 엑소좀이나 리쥬란, PDRN 이런 종류와를 비교했을 때 차이점들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포젤라는 엑스좀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엑스좀 둘 다 토피컬 제품이긴 한데 엑스좀하고 비교했을 때는 음 엑스좀은 기본적으로는 항염이라든지 이런 신호 전달과 관련된 부분에서 결점이 있잖아요. 근데 포젤라는 그런 간접적인 방식으로 좋아진다기보다는 즉각적으로 피부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그대로 이제 패치를 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폴리머의 특성상.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적응증이 굉장히 명확한 편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이 조금은 이제 좀 두리뭉술한 그런 적응증에 대해서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라고 할 수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장비나 이런 것들이랑 시술을 할 때 그 장비의 효과를 조금 더 그냥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로 보통 받아들여지는 거에 비해서, 포젤란은 스킨 텍스처를 좋아지게 만든다는 그 포젤란의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장비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포젤란을 처음 개발하면서 사실 제일 중점 뒀던 것이 이제 콜라겐을 자극하는 이제 생체 적합성 고분자, 그리고 그 고분자가 편안하게 트랜스더멀 델리버리 되니까 피부 내로 잘 침투하기 위해서 입자 사이즈가 작고 양매성의 성질을 갖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실제로 사용을 했을 때 어떤 지점에서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가 사실 저는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과연 우리 포젤란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각자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노 원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진피층에 주입을 하는 게 아니고 어 패시브하게 전달을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진피층보다는 표피,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표피와 진피의 경계부에 있는 기점막 있는 쪽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진피층에 작용을 해서 그 효과가 눈에 보이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릴 건데, 호젤란을 임상에서 적용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거는 '이렇게 되게 빠르다. 왜 이렇게 빠르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는 사실은 텍다운으로, 그러니까 어 겉부터 좋아지기 시작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피부과 의사라서 그쪽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폴리머가 과연 진피층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많이 알려져 있죠. 그런데 표피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그런 특정한 사이즈가 되어 있는 뭐 1 마이크로미터 혹은 뭐 수백 나노미터 정도의 크기의 입자들이 각질 형성 세포 케라티노사이트와 작용을 했을 때 그 세포들이 빠르게 증식을 하고 분화할 수 있다라는 건 알고 있거든요, 실험실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피부 혹은 결점이 있는 피부에서 표피 쪽에서 먼저 어 포장되어 있는 그 겉부분을 좋아지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사이즈와 포뮬레이션이 굉장히 적절하게 세팅이 되어 있다고 저는 느껴요.
사실 지금 인젝터블로 주사용으로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포뮬라도 제가 타켓 스페시픽하게 결정한 부위가 더미스에서 파필라리 더미스층이었거든요. 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 매테리얼로 만들었던 포젤란이니까 어쨌든 잘 사용을 해 주신다니까 고마운데, 그 기존에 사용되어졌던 흔히 지금 EBD랑 같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고분자 제품들과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그 제품들은 일단 사이즈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물론 EBD를 사용해서 이제 침투를 시킬 수 있으니까 뭐 효과가 좋게 나오고는 있는데, 그 고 다른 고분자들 제품과 비교했을 때 저희 제품의 첫인상은 어떠신가요? 아주 그냥 느낌만으로 얘기하면 네. 고분자 파티클로 만든 토피컬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고 또 그 시제품으로 나온 것들도 있는데 되게 그래듈러하고 파티큘레이트한 게 느껴져요, 사실은. 사실 사이즈에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다른 포뮬레이션 영향도 있는데 포젤란은 레이저를 하고 나서 바르던 그냥 바르던 간에 이렇게 바르는 과정에서 만졌을 때 그래듈라하게 입자감이 느껴지는 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전혀 없어요, 전혀. 전혀 없고 침투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피부 겉에 이제 남아 있는 잔여감 같은 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매우 시술을 하는 익스피리언스 자체가 시술을 받는 사람도 그렇지만 시술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떤 깔끔함? 그런 느낌들이 있죠. 뭐 과학적인 걸 떠나서 그 느낌, 필링만으로 얘기했을 때는 아주 시술 자체가 깨끗하고 깔끔하게 완결이 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게 큰 특징이고 장점인 것 같아요. 제형 자체가 굉장히 고와요. 곱고 고르고. 그래서 소화를 시켜 놓은 상태에서 계속 비교를 해 봐도 이제 결정을 이루는 그런 다른 이제 제품들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손도 덜 가고, 그다음에 좀 이게 고른 상태를 계속 몸 밖이든 몸 안에서든 유지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근데 이제 이런 것도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제품을 소개하고 알리고 이제 그랬었을 때 많은 선생님들께서 "아 그게 뭐 결절이 안 생기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뭐 바르는 건데 결절이 생길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 같으세요? 왜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기존의 제품들에 대한 뭐 반작용 뭐 이런 걸까요? 실제로 포젤란은 저희가 이제 사용법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라는 대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결절이 보고되기가 되게 어렵지 않겠어요. 기존상 되게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타겟 깊이에서 결절이 생기는 것은 그게 큰 문제가 생길 정도의 사이즈가 형성되기 어렵고요. 뭐 예를 들어서 피하 지방층이 형성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예전 굉장히 큰 사이즈의 좀 초기의 PCL 제품들에 의해서 생기는 결절은 좀 어마무시했죠. 예. 그런 것들이 나타날 가능성은 그냥 저는 없다고 봐도 되죠. 기본적으로는 토피컬로 쓰게 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결절은 불가능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질문들이 유저들 사이에서 나오는 혹은 잠재적인 유저층에서 나오는 거는 주사를 상정을 하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럼 자꾸 주사를 할 생각을 하는지를 생각을 해 보면 토피컬로 레이저하고 나가선 고주파하고 나서 토피컬로 발랐을 때 효과가 별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많은 토피컬 스킨부터를 써 봤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고 너무 뭐 하루 이틀 좋다가 말고 뭐 그랬던 경험 때문에 '나는 이거 주사할 거야.'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호젤라는 주사를 하라고 만든 제품 주사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레이저나 이런 가벼운 MTS 같은 걸 하고서는 침투시켜서 쓰는 게 포젤란을 제일 잘 쓰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거기에 디자인을 해서 가장 적합하게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굳이 주사란 방법을 쓸 필요가 없겠죠. 물론 주사를 했을 때 그래듈로마가 유가종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는 봐야 알겠지만 제 생각엔 별로 그럴 일도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1-2년 후에 나올 바이오스토라고 하는 인젝션하게 돼 있는 PCL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탐구하고 그것을 이야기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결절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말로는 이제 토피컬에서도 생기는 게 아닌가라고 걱정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게 반대로 기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사했을 때도 안전하겠죠. 그걸 이제 미래에 그걸 상정하고 질문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또 그런 쪽으로 이제 기대감으로 이 전환을 시키면은 좋은 쪽으로 나중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품 개발에 있어서 제일 먼저 생각했던 게 사실은 안전성이었거든요. 안전성이었는데 이제 대부분의 고분자로 이루어지는 뭐 폴리머 계통의 제품들이 어쨌든 사이즈가 일정 사이즈가 되고 그다음에 각자가 갖고 있는 성질이 이제 소수성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체내로 들어갔을 땐 어쩔 수 없이 뭉치게 되고 뭉치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제품 자체 사이즈를 적게 하고 양친밀성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서로 뭉치는 일이 거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안전성이 입증이 된 제품이기도 하고요. 그 단지 이제 단 하나의 약점은 그것이 이제 어쩌면 지금까지 사용되어졌던 이렇게 필링 효과를 갖고 오기는 제품은 아니고 오직 텍스처나 이제 이런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이제 영명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EBD 중에서 이제 뭐 RF 니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있는데 그리고 RF 니들을 사용하면서도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저는 굉장히 얕은 깊이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첫 번째 이유는 얕은 깊이에 넣어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다운타임이 굉장히 짧아져서 또 다운타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효과를 나타내니까 환자를 이렇게 케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두 분 선생님께서는 어떤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저는 아마 목표로 하는 깊이는 비슷할 건데 저는 이제 제가 조금 더 경험이 많은 그 프랙셔널 레이저 중에서 그 얕은 채널을 형성하는 데 유리한 레이저 파장들 예를 들어서 뭐 1927 나노미터라든지 뭐 2940 나노미터라든지 이런 쪽의 프랙셔널 레이저를 좀 더 많이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장점은 마이크로 니들하고 비교했을 때 장점은 비슷한 깊이를 저희가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제가 하는 스텝이 좀 짧아요. 노원장님은 어떻게 쓰세요? 뭐 마이크로 니들 알탕 같이 쓰셔도 되고요. 프랙셔널 레이저랑 같이 쓰셔도 되고 쓸 수 있는 조합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장비가 갖춰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사실은 MTS랑 같이 하셔도 되고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 보시면은 오토 MTS 우리 가장 유명한 걸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더마펜 뭐 이런 것들 사용하고 궁합 너무 좋고요. 에피더미스의 가장 얕은 층의 그 견고함을 쪼끔만 무너뜨려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술들하고 다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장비가 없어서 나 이거 포젤라를 쓰기 힘들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주로 어떤 환자한테 제일 잘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민감한 환자도 사용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쓰고 있는데 어떤 환자한테 많이 쓰시고 또 효과가 얼마나 가시는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저는 일단 모공이나 아니면은 피부의 결, 각질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는 모든 환자에서 시술 후에 이제 마지막 스텝으로 다 권유를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표피가 한번 리뉴얼이 되는 그 주기가 28일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맞춰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술이 보통 다른 진피를 타겟하는 시술들도 그 주기에 맞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고거를 같이 이제 병합해서 하는데도 아주 딱 맞는 그런 간격입니다. 효과는 그 사이에 계속 유지되다가 떨어지는 때쯤 부스터를 계속 걸어주는 그런 식으로 시술합니다. 모공과 피부결 문제 있는데 나는 피부가 꽤 예민해. 너무 건조하고 피부가 내 말을 잘 안 들어. 이런 피부에는 포젤란이 아주 좋습니다. 시술 간격을 어떻게 할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에 한 번이 딱 좋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사실 회사 입장에서도 지금 권유하고 있는 그 방법은 뭐 2주 간격으로 한 번씩 해서 한 서너 번 하고 그다음에 한 달 간격으로
또 계속 한 서너 번 하고 그리고 몇 달 쉬었다가 또 하고 이제 이런 방식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그 방법도 괜찮겠죠? 네, 좋은데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한 번 할 때 하나를 다 쓰세요. 그거 아껴 갖고서는 뭐 3분의 1만 쓰고 이렇게 하면은 효과를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해 갖고서는 그 효과를 못 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 번에 하나의 바이아를 다 써서 가게 되면은 3-4주 간격으로 해도 문제 없고요. 조금씩 하게 되면은 2 주에 한 번씩 하고 그래야겠죠. 아유 뭐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저희 포젤란에 대해서 어떤 제품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아까 가장 인상 깊었던 환자 얘기 물어보셨던 것처럼 메이크업 안 하고 메이크업 한 것 같은 피부, 프라이머 안 쓰고 프라이머를 쓴 것 같은 텍스처 제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잘 와닿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분해성 고분자를 이용을 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우리 피부가 원래 가지고 있는 회복과 재생력을 빠른 시간 동안에 극대화하게 뽑아내 줄 수 있는 다르는 제품이다. 이렇게 다르는 스킨 부스터다.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제품의 아이디어 또는 제품을 만들게 된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그런 목적으로 사실 출발을 한 거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니까 사실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고 또 의도한 대로 제품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어찌 됐든 오늘 여러분 말씀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